SEL 우리 리눅스 처음 했고 첫 달은, 두 번째 달은 도커 했고, 세 번째 달이 이제 쿠버네티스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해보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이나믹한 내용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설치하기 하고 간단한 환경 구성하고 사용해보기. 큰 제목은 이렇게 잡았고, 좀 세부 제목으로 설치하는데 멀티 노드 클러스터, 뭐 싱글 마스터 클러스터 서버라고도 부르는데 멀티 노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해보는 그런 구성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구성해보는 거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면 환경 구성을 조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설치 다 한 다음에 어떤 커맨드들을 실행할 수 있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거고요.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환경 구성하고 명령 사용법을 말씀을 실제로 써봐야 되겠죠. CLI라는 말을 굉장히 처음 들어봤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쓰는 거. 카피라든지 LS라든지 RM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타이핑했죠. 이거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한다는 뜻이거든요. 커맨드 라인에서 엔진X라고 하는 우리 웹서버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실행해보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럴 때 쓴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 우리 WRC 이제 좀 있으면 접수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WRC는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9시가 되면은 또 서버가 클릭한 순서대로 또 마비가 되겠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서버 연결이 잘 되겠죠. 네, 어쨌든 그 WRC 때 우리 다락방에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연결을, WRC를 연결하려고 하고, 직업 내놓고 직업 훈련 받으러 가면서 좋은 자리 없겠다고 서로 막, 그죠?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원교회가 절벽 밑에 있어도 절벽 타고 올라올 사람들이라고. 산업에서 얘기했나요? 핵심에서 했나요? 네, 핵심에서. 네, 그 얘기 했었죠. 진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산업 왔을 때도 부부 할인받아 3만 원이거든요. 우리는 성인 한 명은 하루에 30분 메시지 듣는데 2만 원씩 내고, 근데 일주일 안 오면 자리가 없어. 맞아요. 그런 거 보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이게 정말 다락방 힘이구나. 이게 정말 진짜 훈련받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복음 앞에 정말 내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이구나. 이런 깜짝깜짝 놀랐는데, WRC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장들이죠. WRC 접속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그대로 도입해서 WRC 웹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게 되죠. 갑자기 커넥션이 많아져. 평상시에는 뭐 분당 10명 정도만 접속을 하다가 그쵸? 우리 WRC ORG에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하겠어요. 세계적으로 한데 분당 한 10명씩만 접속을 하다가 분당 1분에, 그러다가 그날은 분당 1000명 정도가 막 접속을 해요. 100명, 1000명이. 그럼 당연히 서버는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 병목이 생기겠죠. 로드가 집중화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커넥션이 연결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연결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갑자기 서버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 장비 세대 올리니까 속도가 어땠어요? 네, 이거는 내가 이 노트북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려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외부에서 커넥션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게 서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해도 우리는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지만 실제 서버가 막 성능이 엄청 느려지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모딩할 때도 한참 그 회전목만 보면서 기다려야 되고, 안 된다 싶어서 다시 하면은 이런 좀 더 기다려볼 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뭐예요? 에이, 좋은 자리 포기하자. 어차피 입금쓰니까 바로 입금하고 하나님 인도 받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 한두 시간 있다가 접속하게 되면 그때는 되고. 근데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게 되면 갑자기 워크로드 커넥션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평상시에 분당 10명 들어오다가 분당 100명, 150명, 200명이 들어와. 그러면 서버가 더 이상 이 인원수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5개밖에 일을 못하는데 10명이 들어온 거죠. 그럼 5명의 일은 당연히 못하겠죠. 이거를 자동으로 서버 컨테이너를 늘려서, 자동으로 서버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객들이 접속했을 때 연결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끔 그거를 지원해주는 게 쿠버네티스거든요. 이제 그 WRC 접속할 때 이런 거는 정말로 근데 꼭 WRC 때만 그러느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게 되면 구글 접속도 그렇고 페이스북 접속도 그렇고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러기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봄 되면 이제 또 꽃피는 5월달 되면은 국가에서 지정한 뭐 여행 뭐 이런 그런 달이잖아요. 네, 꿈만 같죠. 네, 우리는 못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여행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특히나 여행 관련된 그런 그 뭐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날이 되면은 여행 관련된 사이트들도 많겠지만 국내에 이렇게 광고호수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접속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쪽에서 여행 관련된 정보나 그쪽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 거를 내가 미리 대비를 했잖아요. 대비를.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좀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좀 접속이 많아질 것 같아. 그럼 서버 개수를 미리 늘려놓는 거예요. 늘려놓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그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 못해. 다음 주에는 자동으로 늘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커넥션이 많으면 내가 언제 매번 지키고 있다가 오 커넥션이 많아졌어 이렇게 하냐고. 그냥 자동으로 개수가 쫙 늘어나고 커넥션이 없으면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해주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는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러한 용도로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근데 컴퓨터 한 대가 우리가 지금 서버가 총 몇 대인지 아세요? 마스터인데 노드 2대 총 3대죠. 이 중에 마스터는 컨트롤 타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준 아이가 얘네들이 실제 노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중에 노드 하나가 죽어버렸어. 다운돼 버렸어. 그럼 여기서 컨테이너들이 실행 중이었겠죠. 우리가 배웠던 그 컨테이너 웹 서비스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작 중이었는데 여기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평상시 같으면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운다고요? 죽지 않게, 아프지 않게 어떻게 키운다고? 팔처럼 애주중지 하면서 키우는데 이제는 죽어버렸어. 여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5개가 돌고 있었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컴퓨터에다가 나머지 5개를 또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연속성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쿠버네티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CLI로도 한번 해볼 거고 야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야물이라고 하는 미리 어떤 코딩을 해놓고 나서 나 이런 컨테이너를 이런 방법으로 동작시킬 거야 라고 미리 코딩을 하는 거야. 매번 언제 타이핑하고 좀 입력해. 그래서 야물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번에 타단 하고 실행해줘 하면 그 구조대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대, 뭐 컨테이너가 3개가 동작 중에 있는데 5개 빌려서 명령만 좀 5개.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대가 실수로 죽었어. 그러면은 다른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5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중에 또 한 대가 죽었어. 또 다른 애를 만들어 5대를. 이거는 누가 해주면 쿠버네티스가 자동화 시켜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리눅스는 공부 안 해도 리눅스는 공부 안 해도 된다. 리눅스는 펌웨어처럼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럼 운영체제를 대신 누구로? 쿠버네티스를 쓸 수 있다. 근데 아주 쉽게 명령을 몇 개만 입력하고 미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해줘 하고 던져만 주면 쿠버네티스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한 20년 전쯤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술력이 뛰어났죠. 그렇죠? 뭐냐면 그 일반인들은 쉽게 못했죠. 컴퓨터를. 그렇죠? 20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쓴다라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됐었지.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컴퓨터를 쓰지만 근데 지금은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파워포인트나 뭐 워드문서나 또 내지는 안 가르쳐줬는데 어린애들이 유튜브 접속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해. 그걸 어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들 보는 거 따라하고 그 어머니 날 가지고 유튜브 날 기르시고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알아서 막 해. 근데 예전 같으면 진짜 컴퓨터 하는 사람은 좀 그런 고급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점점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컴퓨터인데
예전에는 하나하나 건드려서 작업했다면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지고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 한 번 하면은 모든 게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될 수도 있고, 그죠? 뇌파를 가지고 감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뭔가 말만 해도, 지금이야 뭐 그 말만 해도 TV 조절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도 아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리 있는 게 아리가 맞나요? 이정 집사님? 아리가 맞죠? 아리? SK야. 아리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리야. SK. 아리야죠? SK야. 제가 아리가 있는데 아리를 하도 안 불러가지고 아리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불러야지. 남편아 이러면 바로 해준다 했잖아요, 저는. 아리를 불러야지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진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얘가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진짜 싫어요. 대답을 안 해서 뭐야 하도 안 써갖고 고장났나 봐. 그래서 계속 진이야 이렇게 계속 진짜 1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케이크 거. 껐다 켰다 이거를 진짜 1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켜지는 것 같긴 한데 음성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고장났구나. 가서 이제 내일쯤에 AS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딱 그 출근했다 잊어버리고 저녁 왔는데 딸이 아리야 켜줘. 깜짝이야. 네, 애들 이름이 바꿔야 되겠어. 남편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름을 자꾸 기억을 못해.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되면 더 쉬워지는데, 그러면 리눅스처럼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쿠버네티스와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건데 뭐 야물이라는 걸 가지고 해볼 거고,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실습을 해볼 거예요. 우선 시간이 아마도 설치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설치가 여러분이 그 인터페이스가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설치 과정 속에서 또 배워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지난번 이미지 봤던 애들이죠. 되게 귀엽죠? 자, 쿠버네티스를 쓰게 되면 뭐 한다고요?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 가연이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좀 관심 있지? 별로 관심 없어? 이쪽은? 잘 모르겠어? 원래 있어도 별로 대답을 안 하는 친구여서 제가 딱히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기대했던 건 아니고, 자, 주희야, 어제 저녁에 늦게 잤구나. 그치? 어제 저녁에 뭐 했어? 금요일에 드렸어? 금요일 때 못 봤는데 있었어? 아, 집에 늦게 갔겠네. 여기 가지는 강남까지. 금요일 끝나고 가면은 11시쯤 되지? 11시 넘어? 12시. 그랬구나. 뭐 씻고 나면 12시 반 1시. 그러니까. 자, 그래도 파이팅하고, 저기 뒤에 사탕 같은 거 있으니까 먹으면서 해. 알겠지? 힘들면 서서 해도 괜찮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아니면 그냥 자도 돼. 자, 개발자예요. 개발자. 주인은 개발 쪽에 관심이 많니? 혹시? 운영 쪽에 관심이 더 많니? 그러면? 아직 잘 모르겠어? 이 요즘 들어서 이게 내 달라진가 싶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나? 근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나만의 뭔가를 좀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개발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 안드로이드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대로 한 다음에 내 핸드폰에다 그대로 올려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문도 문장도 되게 짧고 간단해서 금방금방 실습해볼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아 이런 게 개발이구나 하고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만들어보면, 그러면 좀 개발에 대한 감도 많이 키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개발자가 운영자의 도움 없이도 나 마름모 모양의 애플리케이션, 얘가 웹서버라고 볼게요. 웹서버가 몇 개 이거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1개 필요하고, 웹서버는 5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앱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제가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처럼 친하지 않은 목사님을 찾아뵈면은 그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저 이성미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딱 들고서 뭘 하셔. 뭐냐면 이성미 집사 검색 중인 거예요. 이성미 집사를 딱 검색하면 저와 제 남편, 제 자녀,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교회에 처음 왔는지, 그리고 직분은 뭔지 이런 게 쭉 나오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 헌금상도 보이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행정목사님이 보시는 부분일 거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검색, 왜냐면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모르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내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은 2개가 필요하고 커넥션을 접속할 때 받아줄 수 있는 서버는 5개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데이터 저장소는 1개가 필요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마스터에게 명령만 준 거야. 나 이게 필요해라고. 그럼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 지금 우리가 노드 2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환경만 구성해주면 이제 노드 2개에다가 컴퓨터가 2대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5대, 마름모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이랑 묶여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2개를 다 넣으면 얘는 놀고 있겠죠. 설마 그렇게 실행하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2대면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성능이 좋은 거죠. 근데 걔가 누가 해주면 얘가 알아서 해. 얘가 알아서 2개 노드를 보고 일 적게 하는 애한테 일을 더 많이 줘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둘 다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을. 거기다가 얘가 웹서버가 5대야. 그럼 우리가 여기 접속할 때, 여기 접속할 때, 여기 접속할 때 다를 거 아니에요. IP도 다 다를 거고. 그쵸? 우리 해봤었죠? IP도 다 달라. 임마누엘 서울교회 뭐 이렇게. 근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웹서버를 5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사실 고객이 들어오는 건 그게 5대인지 10대인지 모르고 한 대라고 생각하고 접속하겠죠. 여러분이 구글이 10개인지 100개인지 알고 접속해요? 실제 한 대 가지고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워크로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알고 접속해요? 아니라고. 우리는 관심 없다고. 그거 누가 알아서 해줘? 얘가 5대를 맞춰주는데 우리는 근데 왜 몰라? 우리는 구글이 한 대라고 생각하죠. 왜? IP 어드레스가 1개밖에 없으니까. IP 어드레스가 1개여서 물론 IP도 외부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접속할 때는 따따따 구글.com으로 접속하니까. 근데 똑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컴퓨터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게 서비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웹서버가 WSC를 접속해주는 접속 애플리케이션이 5대가 돌고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 없다고 그냥 접속만 하면 된다고. 5대에서 접속수가 많아졌고 10대로 늘어났어. 그것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인디비전은. 우리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몰라. 그렇게 이걸 완전히 그룹 속에다 뭐 해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지. 그렇게 서비스 해주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 뭐 클라우드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개 나누겠지만 우리는 개발자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만 해주고 던져주면 끝. 나머지는 누가 다 해줘? 쿠버네티스가. 애플리케이션이 무슨 천재야. 다 해줘. 다 해줍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만들었거든요. 구글이 왜 만들었어요? 대규모 워크로드를 처리하려고. 자기네 내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걸 오픈했죠. 자, 그런 기반의 서비스를 우리는 한다고 했고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구글에서 만들었고 2015년 7월 달에 이렇게 CNCF에 가입하게 되면서 완전히 오픈소스. 그리고 원래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언어를 알아야지 쿠버네티스 쓰니까 우리가 리눅스 카피 명령 쓰는데 C 언어를 알고 썼던가요? 리눅스는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C 언어 몰라도 카피 명령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고언어 몰라도 쿠버네티스 명령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기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복습이에요, 복습.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동작합니까? 자, 그루가 있어요. 얘가 마스터라고 그랬습니다. 마스터. 그루가 있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못된 아이였었죠. 그렇죠? 네. 이름도 슈퍼배드잖아요. 그냥 배드가 아니고 슈퍼배드야. 얼마나 못했으면 슈퍼배드. 이 그루가 누구에게 일을 부려먹는 거죠? 미니언들을 부려먹는 거잖아. 착취한 거예요. 착취. 완전히 이 노동자들을 미니언은 종이란 뜻인데 이 완전 노동자들을 떼거지로 데려다가 월급도 안 줘가면서 먹이기는 하나 몰라.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는 얘네가 알아서 먹는 것 같아. 해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완전히 착취를 하죠. 그쵸? 네, 떼거지로. 얘네들이 실제 일을 다 하고 보면 맨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있어. 그 애들이가 놀아주기만 하고. 네, 얘네들이 항상 일을 하죠. 실제 일하는 아이, 그 다음 마스터. 우리는 이 미니언을 2대 만들 거고 마스터를 한 대 만들어서 싱글 마스터 2 노드의 쿠버네티스를 구성할 거예요. 진짜 일은 얘네들이에요.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만들어주는 거는. 그래서 마스터는 컨트롤 타워. 근데 미니언들은 그루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뭐 자기한테 지시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그루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개 중에 이제 세뇌당해 놓고서 공격한 애들 몇 명 있었지만 그 이제 영화 2편, 3편 끌고 가다 보니까 캐릭터를 만든 거고 이제 마스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작업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마스터예요. 작업해줘라고 하게 되면 수많은 워커노드들이 미니언들이 작업을 해주게 되죠. 자, 그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스터. 실제로 마스터에는 설치하게 되면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네 다 컨테이너들. 네, 컨트롤 관련된 컨테이너, etcd 컨테이너, REST API 컨테이너, 스케줄링 API 컨테이너. 얘가 뭐 해주냐면 스케줄러가 미니언이 지금 여기 그림상 하나지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2대. 여기는. 그럼 얘랑 컴퓨터 2대를 보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라는 거를 확인해서 적게 일하는 애한테 작업을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을 일하라고. 누구는 일 많이 하는데 월급 똑같이 받고 누구는 일 쬐끔 하는데 월급 똑같이 받고 기분 나쁘겠죠? 누가? 일 조금 하는 사람. 왜 나는 나의 실력을 제대로 개발 안 시켜주는 거라고? 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얘가 스케줄러가 맞춰서 작업해 주는 거고 API는 우리가 뭐뭐 해줘라고 요청을 던질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명령어를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거 여기다가 네, 그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리플리카라고 하는 아이가 뭐 해주냐면 나 웹서버 5개 실행해줘 하면은 얘가 스케줄링을 5개가 동작 중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럼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 알았어. 하나 더 만들어. 이거를 체크해주면서 관리해주는 애가 바로 컨트롤러이고요. 그럼 현재 동그라미가 5개 동작하고 있고 그 다음 마른 건 하나 달 동작하고 있고 세모는 2개 동작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 기록하고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etcd가 저장소예요. 여기 안에 전체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들어가는 다 어디에 있죠? 마스터에. 자, 마스터는 컨트롤 타워니까 이 정보를 전부 다 마스터가 관리하지만 진짜로 이제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들어왔어. 우리가 구글이라고 본다면 누군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띄워가지고 구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마스터가 이래요? 노드가 이래요? 미니언하고 접속되는 거야. 미니언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클라이언트 접속 마치 얘가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커넥션은. 단지 여기서 서비스가 잘 동작하도록 관리해주는 그루와 같은 애가 누구? 네, 요 아이가 되는 거고 얘네가 미니언들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니언을 많이 만들 수 없어서 2대만 만들었는데 자 그렇게 그 구조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선미 가서 원래 설명을 잘하죠? 네. 쉽게 설명을 잘해요. 또 깨알같이 지자랑 한 번씩 하고 자 여러분에게 준 문서 중에 랩 1을 아직 완성을 못했거든요. 텍스트 문서예요. 텍스트. 가베지 문자들이나 좀 그 탭키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상한 문자들 섞이지 않게 하려고 아예 그냥 메모장에 텍스트로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던가요? 연결해서? 도커 설치하는 것까지? 네. 설치 다 됐어요? 네. 주의도 다 노드까지 준비되어 있니?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주희야 너랑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맞지? 우리 계속 같은 공간에 있자. 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VM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VM을 실행하면은 저처럼 노드 2대에 마스터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저는 안 보여요 하시는 분. 지금 제가 제 USB에 있는 거를 3명이 카피를 했고 3사람은 원래 있던 거 주인도 원래 있는 거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3사람은 세 사람은 제 거 문서를 가져간 3사람에게는 됐지?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다시 설치를 해서 하드디스크 용량도 너무 작고 뭐 불필요한 가베지 파일이 좀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싹 지워서 다시 만들었는데 루트 패스워드를 어떻게 했냐면 저에게서 이 장비 머신 VM 가져가신 분들 루트 패스워드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는 237 했어요. 그리고 SMD 계정 있어 다? 마스터가 안 켜져요. 아무래도 주의를 그 USB를 넣어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셨죠? 주의 것도 이거 클라우드에다 올리려고. 올리려고
이거 마스터가 지금 여기 있어. 없는데 마스터가 377이라고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컴퓨터 시스템 제 거를 안 가져간 강연이나 혜수이 같은 경우는 자기 IP를 알고 있어야 하실 때 마스터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고 우리 노드1이 있고요. 노드2가 있거든요. 그죠? 노드1이 제 거를 가져간 사람들은 아예 고정 IP를 넣어놨어요.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자 192.168.30.100번으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드 1번은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똑같이 192.168.30.101번으로 해놨고 그럼 노드 2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왠지 딱 102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접속을 할 건데 자 이거 제 장비 가져간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아닌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이게 29번 129번이었나? 그랬었죠? 129번 130번, 131번 이런 번호 썼었는데 그거 확인하면 돼. 확인하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두 대는 메모리를 1기가로 잡아놨어요. 혹시 이제 시스템 성능이 어떨지 몰라서 근데 얘는 2기가로 잡아놨어요. 얘는 최소 메모리가 2기가가 안 되면 CPU 두 개가 안 되면 쿠버넌티스가 설치가 안 돼요. 쿠버넌티스 사이트 보면은 그렇게 돼야지 설치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구글에서 쿠버네티스 공식 사이트는 kubernetes.io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쿠버네티스 공식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쿠버네티스 공식 사이트에서 여기 보면 잉글리시도 있고요. 한글로도 있고요. 일본어, 중국어 다 있습니다. 유난히 이런 컨테이너 쪽은 중국어로 더 빨리 로딩이 되더라고요. 전에 처음에 쿠버네티스가 영어랑 중국어만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어도 있고 현재 우리가 설치할 버전은 1.14 버전 설치할 거예요. 도커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먼저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한국어 보면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한국어로 이렇게 표시가 뚝 뜨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9가지가 나와야 돼, 8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 번역된 게 하나밖에 없나 봐. 그래서 원래로는 쿠버네티스는 본인들이 이렇게 메인 페이지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메인 페이지에다가는 대부분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광고하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페이지인데 8가지를 알려주죠. 좀 전에 제가 마스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 동그라미 애플리케이션 5개 실행해줘 하면 알아서 로드를 잘 맞춰가지고 실행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여기서는 이제 호리존탈 스케일링이라는 건 자동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뭐 자동이든 수동이든 이런 기능들이 지원되고 문제가 있는 아이를 점검해서 아이가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영 일하는데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 그리고 좀 무섭지만 죽여버려요. 그 컨테이너를 죽이고 다시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애지중지하는 펫이 아니라 했잖아요. 서비스해주는 서버가 나 중요해 얘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살려 이게 아니라 그냥 죽이고 똑같은 애를 다시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컨테이너의 특징이에요.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실행만 되는데 거기다가 또 쿠버네티스 쓰게 되면 뭐 해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어. 페이스북의 채팅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개발했다고 볼게요. 채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 채팅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페이스북 채팅 프로그램이 예전 버전 5개가 돌고 있어요. 이건 예전 버전 5개. 근데 새 버전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전 버전을 다운시킨 다음에 새 버전을 올려야 되겠죠.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페이스북 사용자한테 뭐라고 공지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는 채팅 프로그램 사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 싹 다운시키고 새로운 걸 타다하고 올려야 되겠네요. 근데 쿠버네티스를 쓰게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5개가 올드 버전, 옛날 버전, 새로운 버전의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러면 1개를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새 버전을. 그럼 몇 개가 동작해요? 6개가. 어떤 사람은 새 버전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올드 버전이 보이겠지만 괜찮아. 그러면서 다 올라왔으면 하나를 죽여. 또 하나를 가져와요. 또 하나를 죽여 올드 버전. 또 가져오고 또 죽이고. 또 가져오고 또 죽이고. 또 가져오고 또 죽이고. 뭐죠? 이런 걸 가지고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요. 운영 중에 그 기능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채팅 프로그램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옛날 버전 쓰고 싶었으면 그냥 옛날 버전 계속 쓰다가 그러고 나서 로그아웃하고 나서 몇 분 있다 접속해보니까 버전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바뀌는 도중에 들어왔으면 이 새로운 버전에 접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영 중에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가 아니하고 쿠버네티스는 명령 한 줄이면 끝나. 버전 이름을 알려주면 돼. 업데이트 시켜줘, 롤링 업데이트 시켜줘. 이 버전으로 그 옛날 버전 있고 새 버전 있으면 새 버전으로 싹 바뀌고. 근데 바꾼 거야. 이렇게 새 버전 바꿨는데 아차 이거 실수다. 프로그램 버그가 있어. 네. 분명히 베타 버전 테스트까지 다 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버그가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니까 드러났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올드 버전 올려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드 버전을 바꾸 하면 다시 바뀌어. 올드 버전에 1, 2, 3, 4, 5, 6 여섯 번째 업데이트를 했다. 그럼 나 세 번째로 바꿔줘. 하면 바로 전 단계로만 프리비어스 단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전으로 과거로 갈 수 있어. 네, 이런 기능들을 쿠버네티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운영자, 뭐 리눅스나 또는 유닉스나 윈도우즈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 도움 하나도 없이 누가 개발한 사람이 직접 쿠버네티스 마스터에게 던져주면 돼요. 그루에게 던져주면 돼. 그럼 그루가 미니언들 시켜가지고 일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쿠버네티스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자체는 전부 다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죠. 구글이라든지 내지는 뭐 교보문고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고 또 뭐 수많은 인터넷상의 UI를 제공해주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우리는 접속을 하는데 거기 회사에 여러분이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쿠버네티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럼 우리 다락방도 웹페이지를 쿠버네티스화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그거 하자 그러면 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누군가도 하자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필요성은 다 알아. 필요성은 알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쿠버네티스 기초학습이라 돼 있어요. 이거 도커 사이트도 있어요. 네, 여기 가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공부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따로 책을 뭐 구입해서 안 해도 돼요.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도 책이 딱히 필요해. 이거 되게 어려워서 책을 또 공부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했었어요? 안 했었죠. 제가 첫날 그랬죠. 여러분이 다 배우고 나면 괜찮은 쉬운 책 그런 걸 몇 개 소개해 준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책을 사서 공부하려고 하면 저의 경우는 눌려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챕터를 2챕터까지밖에 안 봤는데 시간 없어서 안 보면은 그 책은 맨날 보던 책이니까 마치 내 눈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필요성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책보다는 자꾸 필요성이 느껴지게끔 경험을 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좀 뎁스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원리로 들어가는지 그때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책 아니어도 인터넷상에 너무 잘 나와 있는 책이 많고 그리고 PDF 문서들도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많아요. 특히나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책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면은 시기질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지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 돼요. 네, 세상에 책이 10권 있으면 그중에 9권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 나중에 한 권에서 30%가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이제 여러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격이 진짜 좋습니다. 나라 스페인어가 쫙 퍼져 있어서 스페인어 하게 되면 대부분 유럽 쪽에서는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국어는 0.001책도 안 된다. 네, 그래서 한국어만 가지고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지금처럼 기초만 하려면 한국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하든 조금 더 전문 분야를 하려면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을 봐야 되고 그래야지 기술을 알게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봐야 되고 잔소리니까 이제 그만. 자, 그래서 우리는 1.14 버전을 할 거고요. 쿠버네티스 자랑은 지금 한글 버전이라서 이만큼이지만 영어 버전은 훨씬 더 9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냐면 문서로 가볼게요. 문서. 그냥 여러분은 확인만 하셔도 괜찮아요. 문서 가볼 거고요. 문서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뭐가 있어요?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 설치가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되게 어렵다.
네, on premise VM이라는 글자는 영어로 볼 때 익숙한데 한글로 보니까 너무 좀 네. 자, 아무튼 요런 게 있는데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네, 1.14 릴리즈 노트가 있고요. 자, 요거 영어 버전일 때죠. 릴리즈 빌드가 있고요. 버전별로 뭐가 바뀌었지? 뭐가 더 좋아진 거지? 우리는 1도 관심 없지만 그런 게 설명이 돼 있대요. 자, 그리고 뭐 클러스터링, 부트스트래핑 하기가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 쿠브 어드민 가지고 설치하기인데 우리가 사용할 게 이겁니다. 자, 이거는 영어 버전만 있죠. 가로 안에 EM만 있으면 영어 버전만 있는 겁니다. 아직 한글화 되진 않은 거예요. 자, 대부분은 그냥 다 영어로 봐야 돼. 사실 이렇게 한글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나 문서는 거의 없어요. 파이썬을 공부하든 구원어를 공부하든 내지는 뭐 시험으로 공부하든 대부분 본인 사이트는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아래 한글 써 MS 워드 써요? 쓰지 마시고 MS 워드 쓰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근데 저도 배운 게 아래 한글로 배워서 그거 쓰는데 계속 그거 쓰고 있고 정보 관련된 문서들도 많이 교재들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거 쓰는데 로딩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고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점유해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는 좀 사이즈가 용량이 커도 파일의 컨텐츠, 그러니까 커도 좀 사이즈를 적고 메모리를 적게 차지해서 여러 개를 돌려도 크게 뭐 성능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책을 만들면 600페이지 정도를 만드는데 400~500페이지만 넘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로딩이 또 렉이 걸려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 타이핑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좀 생각할 때 처음에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해석이. 자, 그래서 우리 일서를 여기 안에 있는 문서를 보면서 자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설치 전 네, before your begin 어디서 설치할 수 있대요? CentOS 7 버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그죠? 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우분투. 우리 강현이가 집에서 설치해보려고 노트북을 한 번에 싹 지웠던 아이 그거다. 거기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데비안에서 설치할 수가 있고 데비안이랑 우분투는 친구예요. 데비안의 쉬운 버전이 우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드햇이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다음 페도라, CentOS는 다 레드햇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는 어떤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비용을 받으면서 한 달에 장비하니까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제공해주는 거고 그거를 공개 버전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최신 버전이 자꾸 들어가 있는 그런 버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요구사항에 딱 나와 있죠. CPU 몇 개? 2코어. 그 다음에 메모리는 2기가 있어야지 설치할 수 있대요. 근데 저도 노드에서 메모리를 2기가, 1기가 줄여본 적은 없어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거든요. 하다가 뭐 안 되면 다시 뭐 용량 높여서 다시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노드 두 개를 1기가씩 해놓고 마스터는 2기가를 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퍼 머신별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치할 거고 만약에 방화벽이나 이런 게 열렸으면 이런 문서 보고 여러분 설치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자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강사여서 이렇게 다 문서를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 장비에 지금 여러분 로그인 하세요.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로그인해서 정보만 보고 좀 쉴게요. 뿌띠를 실행합니다. 뿌띠. 그리고 마스터 장비를 로딩을 해요. 그럼 IP 어드레스가 저 130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100번으로 바꾸고 세이브. 이제 IP 바꿨으니까 제 걸 가져가시는 분은 이렇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노드 1도 로딩하고 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가 101번으로 해놨으니까 101번으로 해놓고 세이브. 로드 2도 로드 시키고 로드랑 로드랑 여러분 틀리죠? 발음이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잘 구분하세요. 노드 2도 로드 시키고 자 그 다음에 102번이라고 알고 나왔으니까 해놓고 세이브. 됐죠? 자 마스터도 한 대 더블 클릭해서 띄워줄 거예요. 내가 안 켰나? 안 켰나 보네요. 아직 안 켰네요. 마스터 켜주고 노드 1도 켜주고 노드 2도 켜주고
아직 안 켜놔서 그래서 접속이 안 된 거죠. XS 닫고 접속해서 도커까지 설치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할 거예요. 또 유효 명령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가 자, 부팅 되고 있죠? 마스터 이렇게 되면 그냥 유연해 두세요. 더 안 들어가도 돼요. 로그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두세요. 켜놓기만 하면 돼. 제 컴퓨터가 조금 빠르긴 하겠지만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쓸 수가 없어. 컴퓨터를 다 공부하는 거 말고는 없어. 일부러 연출한 거 아니. 뭐 공부하는 거 말고 없어. 게임하는 걸 제일 안 좋아해요. 게임까지 하면서 머리 쓰고 싶지 않아. 세상 머리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거까지 하면서 머리 써야 돼. 너무 싫어 진짜 게임하는 거. 네, 자 됐습니다. 이제 푸티를 접속 한번 해볼게요. 자 로드 하고요. 오픈 버튼 눌러주면 터미널 뜨고. 자, 제 컴퓨터를 다시 제 머신을 가져가신 분은 이렇게 하면 뜰 겁니다. 시큐리티 키. 처음 접속했을 때 뜨는 거예요. 예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루트. 패스워드 B37237 놓고 엔터 누르면 237237 넣어주면 로그인 성공. 됐죠? 이거 한쪽에다가 띄워놓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강연이하고 해수기는 이렇게 도커 버전. 나머지 네 사람은 내 머신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안 돼 있으면 못 가져가야 되는 도커 버전. 이렇게 세대가 다 이렇게 보여요. 자,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또 푸티 접속하고 싶으면 쉬운 작업 여기 보세요. 여기 상단에 클릭하면 뉴 세션 하면 새로운 곳에 접속할 때 같은 곳에 접속해서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듀플리케이트. 의미 알겠죠? 영어 그대로. 그래서 뉴 세션 해주면 이 창이 또 뜨면 노드 1에도 접속 오픈. 그냥 선택만 하고 오픈. 그럼 또 창이 뜨죠? yes. 루트 패스워드 237237. 패스워드 쓰기 불편하면 바꿔도 돼요. 패스 WD 하면 새로운 패스워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쉬운 걸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자, 또 하나 더 선택하고 뉴 세션 해서 노드 2. 그 다음 오픈. 그 다음 yes 루트 237237. 여기서도 도커 버전 해주면 똑같이 다 제 VM을 가져간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돼 있어요. 저랑 똑같이. 네, 저랑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결이 안 되거나 아직 로딩이 다 안 됐거나 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설치가 바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 쉬는 동안에 한번 가들이 봐줄게요. 그렇죠? 접속 잘 돼요? 아, 그래요? 아, IP를 30번을 잘 세팅해 놓으셨었네요. 그러면 잘 됐어? 카피? 아니, 마스터. 두 번째는 노드 1, 노드 2. 이렇게 커맨드 실행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한 개를 빼놓고 하면 안 돼요. 세 개 다 작업을 해야 되면은 세 개 다 해야 되지 한 개를 빼놓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배치를 잘 시켜서 뭐 글자 사이즈를 잘 줄여가지고 배치를 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전혀 좀 하나 빠지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적절하게 사이즈를 좀 줄여서 배치를 여러분 한눈에 잘 눈에 보이게끔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이렇게 캡처해주도록 해놨는데 한 면에 다 글자를 좀 작게 해서 세 개를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자, 그러면서 메모장에 우리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도커 버전까지 설치는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돼 있어요. 쿠버넌티스 관련된 웹사이트에 가면 쿠버넌티스 웹사이트에 가면 인스톨 할 때 뭐부터 해주냐면은 요거 CentOS에다 설치하는 요 작업이 된 거예요. 기본 구성이.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쿠버넌티스 아래쪽에 있는 메모 첫 번째 랩 1이라는 파일이에요. 자, 여기 YM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어딘지 찾았죠? 카피, 컨트롤 C 그리고 노트 내려서 어디서 실행하냐면 마스터에서 한번 Shift 인서트 엔터 그 다음에 노드 1에서 Shift 인서트 엔터 노드 2에서도 Shift 인서트 엔터 원래 인스톨이 있는데 우리는 다 설치가 돼 있네요. 큐블렛 큐브가 어디 있는 큐브 시트까지 다 설치했나 보네요. 우리 거는. 네, 제 거를 가져간 사람 설치가 돼 있고 두 사람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메모장 보고 여기 쿠버네티스 인스톨이라고 2번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YM 명령 찾았어요? 네, 요거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마스터에서 Shift 인서트 글씨가 나와야 돼. 붙이기. 카피 앤 페스트. 펑션이랑 같이. 계속 이제 펑션 키랑 같이 눌러야 될까? 펑션 키, Shift 키 누른 상태 이거. 인서트 키가 여기 있으면 본인 노트북 이건 그거 네 이렇게 됐네. 됐네 지금. 그리고 엔터 누르고 여기서 노드원에서 또 Shift 인서트 그럼 나오면 엔터. 화면을 지금 보면서 글씨가 딱 나오면 엔터 눌러주면 되고 Shift 인서트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인스톨 되어 있는 중. 이건 인스톨 됐고 여기서도 보자. 어디다 인스톨 했나? 이것도 인스톨 됐네. 원래 인스톨. 이것도 인스톨 됐네 여기까지. 자, 우리는 쿠버네티스까지 지금 인스톨 됐네요. 그럼 이제 이런 작업할 거예요. SELinux라고 하는 방화벽 기능을 꺼주는 거예요. 방화벽. 왜냐 지금 사이트에 보면은 방화벽이 켜져 있으면 이런 포트를 다 열어놔야 돼. 다른 데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방문을 열어놔야 돼 이런 뜻인데 아예 방문을 다 안 잠그자고 방화벽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방문을 죄다 안 잠그고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보안상은 조금 안 좋겠죠?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방문 다 열어놓고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보안상은 안 좋지만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보통 회사들은 방화벽을 기계 컴퓨터별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별로 서버별로 우리가 서버는 지금 마스터, 노드1, 노드2 각자 방화벽을 세팅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단에다가 방화벽을 이렇게 세워요. 네. 저 엄청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사실 뉴스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 오는 길에 강원도에 불나온 거를 그때 안 거예요. 얼마나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았으면 강원도 불난 걸 그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듣기는 했는데 그냥 뭐 산불 늘상 요맘때쯤 되면 이 정도 알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방화벽. 외부에서 방화벽이 불이 나면 방화벽이 딱 내려오면 왜 방화벽을 세우는지 알아요? 지하철 같은데? 불 터지지 말고. 터지지 말라고. 터지지 말라고. 여기 안내까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들어올 때는 늦게 들어오게 하려고. 네, 불의 흐름이 공기를 타고 쭉 흘러가는데 이번에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심각했던 거잖아요. 진짜 뉴스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진짜 막 지진이 나고 막 다 터져 다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지진이 나고 우리나라 뭐 지진에 이제 그 안전한 나라는 아니니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제 곧 죽게 됐어. 아니면 뭐 전쟁이 났어. 어떻게 할래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 영접시키려고요. 예전에 저 그랬거든요. 얘들아,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집에 지하 몇 층에서 나가자.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교육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꼭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지만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집으로 와. 너가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와. 우리 같이 있으면 죽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얘들아, 혹시라도 전쟁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 그 있는 자리에서 영접시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우리는 안 만나도 돼. 가족이 뭐 지금까지 살았으면 됐지 뭐하러 또 만나.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네, 지금 교육광고에 나가셨죠? 자, 방화벽은 퍼지지 않게끔 회사 이 장비가 이렇게 있죠. 장비가 있으면 외부에서 커넥션이 들어오면 들어갈 거는 보내주고 못 들어올 건 막아주고 이게 방화벽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문을 다 연다는 건 여기 문은 열어도 돼. 왜? 대문을 꽁꽁 닫아놨으니까. 철저하게 보안관 세워놓고 우리 필리핀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드를 거의 인건비가 싸니까 그 탕원에 가드를 다 세워놔요. 네, 맞아요. 세워놓고 차들이 지나가면 가드가 다 점검하고 그럼 이 안쪽은 안전지대. 여기 문 다 열어놔도 우리는 지금 이 장비가 안전지대에 있는 장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을 어떻게 해? 다 해제. 원래 방화벽 있으면 어떻게 해라? 요런 번호들을 열어라 라고 웹사이트에 쿠버네티스 공인 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는데 괜찮아, 우린 다 열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SA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두 줄 있죠. 시스템 CT에 있는 라인까지 세 줄 있죠? 세 줄을 컨트롤 C 복사. 방화벽 해제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마스터부터 차례차례 쉬프트 인서트. 네, 명령어 3개가 주로 실행돼 알아서. 그 다음 마지막 엔터 한번 눌러주면 세 번째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노드 1에서도 쉬프트 인서트 엔터. 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화면 깨끗하게 빨리 지우는지? 자, 500원입니다. 500원 내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L 키를 누르면 엘레멘 할 때 L, 리스트 할 때 L 눌러주면 화면이 한 번에 싹 지워져요. 엄청 지저분했다가 컨트롤 L 하면 화면을 지워줍니다. 깨끗하게. 자, 여기도 컨트롤 L, 여기도 컨트롤 L. 이거는 번외편 상관없는 내용. 수업하고는 네, 근데 좀 쓰기 편하니까.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쿠버네티스 파라미터를 구성해 줄 텐데 커널 파라미터 구성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몰라도 돼. 아무튼 쿠버네티스가 동작이 되려면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커널 파라미터 설정해 주는 항목에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수학 오프 전에 시스템 CT에 빼기 시스템까지 밑에 쿠버네티스가 동작할 때 각각의 운영체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도움을 줘야지 쿠버네티스가 운영한대요. 이 중에 얘는 마스터가 될 거고 얘는 워커 노드, 노드 1, 노드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1, 노드 2가 되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컨트롤 C 이것도 똑같이 마스터도 한번 쉬프트 인서트 엔터. 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내 화면에 뭐가 뜨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뜨면서 프롬프트 잘 뜨는지 확인해보고 나도 노드 1에서도 쉬프트 인서트 엔터, 노드 2도 쉬프트 인서트 엔터. 자, 이거 해주면 커널 구성해주는 거고. 자, 우리 메모리가 맞나요? 뭐 2기가, 1기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메모리가 부족하면 사용하는 게 수압이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쓰지 못하도록 해제해주는 부분이 수압 오프.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수압 오프 라인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주고 또 마스터에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요거만 할 거야. 원래 다 손으로 타이핑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타 내지 않고 빨리 하기 위해서 Shift 인서트 엔터, 또 노드 2도 Shift 인서트 엔터, 노드 3도 Shift 인서트 엔터. 자, 저 어디까지 했냐면 수업까지 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놨으면 쿠버네티스를 기본 구성은 해놓은 거예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치를 했고 환경 구성을 조금 한 거예요.
방화벽도 끄고 수압도 끄고 커널도 세팅하고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쿠버네티스를 뭐 해주는 거예요? 동작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다고 바로 실행되지 않아. 얘네들이 지금 서로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엄청 어려운 건데 무지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엄청 어려운 건데 자 지금 얘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냐면 100번이에요. 192, 192, 192.168점, 30.100번. 그리고 얘는 101번. 얘는 102번. 뭐 여러분 번호가 좀뭐 140번 아니면은 뭐 141번, 142번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면이나 빼놓고 다 100번, 101번, 102번이야. 해줄 거예요. 세팅해 줬으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거 IP 따로, 요거 IP 따로, 요거 IP 따로 집이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IP 어드레스는 주소니까. 제가 100번에 가게 되면 100번으로만 가는 거지 101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이런 거 이제 여기에 컨테이너가 실행 중이야. C1이라는 웹서버가. 근데 이 컨테이너가 여기에 C2랑 같이 통신하는 건 상관없어. 왜?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같은 집에 있어. 그래서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동생을 부르는 거 그냥 부르면 돼. 근데 옆집에 있어. C3가. 어떻게 부르지? IP가 틀리고 구성이 틀린데 어떻게 부르지?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뭘 만들어주냐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야. 누구랑 연결되도록 이렇게 연결되도록. 일반적으로 제가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서버 한 대, 서버 두 대, 서버 세 대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네트워크. 얘가 101번, 102번, 뭐 100번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있는 거 통신하려면 이렇게 통과하면 되지만 쿠버네티스나 도커는 이미 여기서 네트워크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얘가 여기로 통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새로운 네트워크 하나 필요해요. 이런 이 호스트들, 컴퓨터들을 묶어주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줄 건데 이걸 가지고 진짜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 잘 몰라. VXLAN 이거 처음 들어봐. 이 VXLAN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버레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우리 몰라도 돼. 근데 이런 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왜? 갑자기 컴퓨터가 세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세대가 됐으니까 이것도 아직 설치를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쿠버네티스 이네이블 시키고 스타트하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쿠버네티스는 다 설치는 됐지만 뭐가 안 됐어? 오버레이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네.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안 돼 있고 기본적인 환경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줘야 되냐면 너는 마스터 뭐가 필요해요? 컨테이너들 컨트롤러 좀 전에 보여줬죠? etcd 보여줬죠? 그림에서 얘가 컨트롤 타워라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걸 컨테이너로 다 구성을 해줘야 돼. 이거 구성해주는 작업 그것도 안 했어요? 그 구성만 했으면 이제 그럼 얘는 마스터야. 마스터가 이제 미니언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미니언이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연결을 해줘야 돼. 네, 미니언이 그렇게 연결해주는 거. 난 당신의 종이에요. 나도 당신의 종이에요 라고 연결해주는 거. 이 작업을 해주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구에게만 이해시키면 돼요? 마스터에게만. 아 짜잘한 미니언하고 상대 안 해요. 이제 마스터에게만 명령 주면 마스터가 알아서 미니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작업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우선은 서버 세대도 다 이거 똑같은 거 작업해서 쿠버네티스는 동작을 시켜놓을 거예요. 쿠버네티스는 다 동작을 시킵시다. 자 여기 쿠버네티스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거 샵을 떼고 컨트롤 C 마스터에서 시프트 인서트 또 노드 1에서도 시프트 인서트 노드 2에서도 시프트 인서트 자 그 중에 하나만 빼먹어도 나중에 연결 안 돼요. 여기까지는 세 개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건 뭐? 마스터 구성 요거 하려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VXLAN 구성. 요거 빨간색 네트워크 구성하려고. 그래서 마스터 구성은 마스터에 뭐 만들어주는 거? 컨테이너 만들어주는 걸 지금 번호 1번이라고 해볼게요. 요게 1번. 자 1번이 누구? 마스터에서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언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니엄도 하고 싶고 마스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면 돼. 괜찮아 뭐. 다시 처음부터 설치하면 되지 뭐. 싹 날리고 VM 다시 가져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지 뭐. 그냥 좀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하고 손발 좀 더 고생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가지고 하든 괜찮지만 마스터는 딱 하나만. 네, 하나만. 그리고 워커노드는 여러 개가, 워커노드가 이제 미니언들 여러 개가 돼도 돼요. 자, 요거 구성해 줄 텐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누구야 돼요? 마스터. 마스터에다가 입력해 줄 건데, 뭐를? 여기서부터 이닛까지. 쿠브 어드민. 이닛은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라는 뜻이에요. 마스터를 초기화시켜서 환경 구성을 끝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스터를 초기화시켜서 환경 구성을 끝내겠다. 자, 컨트롤 C하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마스터 맞죠? 어떻게 알아요 마스터인지? 앞에 이름 나와있죠? 나 마스터야라고. 거기서 Shift 인서트 됐어요? 하고 엔터 딱 누르면 이제 etcd부터 API 그 다음에 컨트롤러 관련된 컨테이너, 우리 지난번에 웹서버 컨테이너 해봤던 것처럼 우분투 컨테이너 도커에서 설치해본 것처럼 도커 허브가 있었었죠. 도커 허브에서 그걸 다 받아오는데 얘는 도커 허브가 아니라 쿠버넌티스 사이트 허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도커에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쿠버넌티스 사이트 허브에서 접속을 해서 거기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컴퓨터 속도가 느리거나 네트워크가 느리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중간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안 돼라고 나오면 메모리를 확장해서 다시 해야 돼요. 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성격 나와. 성격 급한 사람은 뭐해?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화면이 안 바뀌어.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해보. 그럼 실패. 괜찮아요. 다시 VM 지우고 다시 올리고 다시 설치하고 하면 됩니다. 네, 그거 한 서너 번 경험하면 사람들은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웹페이지 한번 보여줄게요. 다운로드 되는 동안에. 우리가 설치했던 방법이 그대로 따라하기 식으로 나와 있는 설명이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네, 우리 문서처럼 제가 만든 이 문서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한 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 이거 하는 거구나 몰라도 따라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모르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이게 다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를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마스터에서 초기화라는 명령도 어디 있을까요? 뭐 그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일부 문서가 있고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부 문서가 있고 여기 밑에 가면은 싱글 마스터 클러스터 위드 쿠버드미 우리가 이거 한 겁니다. 1단계 끝나면 2단계로 가서 다음 작업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서 가지고 뭔가 환경 구성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이런 형태로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처럼 이런 형태로 설치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다 이선미가 같지 않아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책이나 웹사이트는 법률 누구나 봐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환경에 최적화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지만 책이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최적화된 구성을 해보면 한쪽밖에 못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두루두루 다 쓸 수 있게끔 책도 만들고 그래야지 많이 팔리지. 어떤 몇 명 사람만 사라고 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책을 좀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책들은 그런 케이스별로 다 설명을 하면 내용이 많아지겠죠. 근데 보는 거는 좋을까요? 나는 이 중에 일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봐. 이렇게 되면 그런 책을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로만 따라해서 꼭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좀 틀린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령에서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싱글 마스터 쿠버넌티스 설치 쪽에 저가 클릭해 봤더니 우리 버전 언제 만들어졌는지 쿠버넌티스 버전도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 했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쿠버어드민은 이거 했죠? 마스터에서 하는 겁니다. 마스터에서 이거 작업 다 끝나면요.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들이 막 뜬대요. 자, 우리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어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그 PPT랑 안 봐도 돼요. 여기에
여기 지금 스케줄러 있죠? etc 이게 API 서버, etcd 컨트롤러, 스케줄러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웹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etcd API 서버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보면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컨트롤러 매니저도 있죠? 스케줄러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로 다운로드를 해서 환경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는 뭐가 좋다고요? 내가 뭐 세팅하고 그럴 거 없어. 이미 완성된 걸 가져다가 덕하니 올리기만 하면 돼. 그게 컨테이너의 장점. 얘도 다 만들어놨어요, 미리. 내가 이거를 복잡하게 뭘 해보려고 안 해도 돼요. 가져다가 그냥 우리 시스템에다 올려만 두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도커가, 자, 또 오래간만에 고래 한 마리 봅시다. 도커가 있어요. 이게 좀 고래 같아, 이제. 좀 고래 같아요. 자, 도커가 있습니다. 꼬리 올리기로 했죠? 도커가 있죠? 도커 위에다 뭐 하기로 했어요? 컨테이너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무슨 컨테이너? etcd. 그 중에 하나는 스케줄러. 그 중에 하나는 컨트롤러. 이런 아이들이 쭉 올라가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트워크가 느리면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시스템이 느려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성능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이 정도 떠들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봅시다. 마스터에서 보니까 아직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전체 화면을 봐볼까요? 아직 매니저, 후보어디 및 컨피그, 이미지스 풀이라고 나와있죠? 이미지 좀 다운로드 받는 중이에요. 혹시 다 된 사람 있어요? 루트 마스터라고 뜨면 다 된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쿠브워드 및 조인이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토큰이 나오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쿠브워드 및 조인이 나 당신의 미니언입니다 라고 접속할 때 쓰는 그 값이에요. 나에게 연결할 수 있는 토큰 누가 써야 돼 그거를? 마스터가 쓰는 게 아니라 미니언들이. 미니언들은 이 토큰을 가지고 접속할 수 있어라는 건데 이상한 숫자로 돼 있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뭐 마스터 IP 뒤에다가 요 마스터 포트 있고 토큰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 IP에 마스터 포트에 토큰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정보가 나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뭐 실행하래요? 요거 실행해 주세요. 이거 그대로 실행해 주는데 자, 저도 됐으면 좋겠다. 왜 안 되지? 기다리면 됩니다. 제 거 카피한 사람은 어때요? 두 사람 어때요? 다 됐어요?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봅시다. 인터넷이 이게 지금 2개밖에 안 떴어. 선교위원회로 연결됐네. 이온 러브가 좀 빠른데. 그러면 제가 네트워크가 좀 느린 걸 연결돼 있네요. 아, 뭐요? 중간에 바꾸면 또 데이터가 중간에 바뀔까봐 이렇게 IT 하는 사람이 더 겁이 많아. IT 하는 사람이 더 겁이 많아. 그러면은 위험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연결됐지? 중간에 제가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로 와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좀 빨라졌는데 다 된 사람은 뭐 해주냐면 다이도 다 됐어? 다이도 안 됐어? 지금 되고 있어? 하는 중? 아 멈춰있지. 좀 기다리면 마음이 느긋한 사람이 그래서 이럴 때는 유리해. 저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경우는 불리해요. 자, 그런데 다 된 사람은 기다리지 마시고 뭐 해주냐면 아직 요 커맨드를 안 했다.
여기 왜 빼먹었지? 여기 사이트에 있는 거 빼먹었네. 근데 상관없어. 우리 해놓고 나면은 여기 위에 여러분 그 실행된 화면 위에 토큰 위에 mkdir부터 명령어 있죠. 그쵸? mkdir-p 뭐 이런 거 똑같이 생겼잖아. 뭐라? 찾았어요? 이거를 세 줄을 그대로 커맨드를 복사해서 컨트롤 인서트 해놓고 쉬프트 인서트 붙이게 해주세요. 붙이게 해서 엔터 눌렀어요? 세 줄 다 문제 없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장비 성능에. 그래서 우선은 설치된 장비 가지고 올려서 테스트해보는 게 맞고, 도저히 안 되면 이 방법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미성년자들은 본인의 카드가 없어서 안 될 것이고, 본인의 카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 계정으로 해야 되겠지. 엄마한테 하나 해달라고 하면 1년 지나도 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구글의 클라우드로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어. 그냥 인터페이스로 그냥 머신으로만 쓰고 원격도 쓰게 전에 한번 내가 구글 클라우드 한번 보여줬죠. 거기서 기계 만드는 거. 쿠버넌티스도 그냥 선택하면 쿠버넌티스가 설치가 다 끝나져 있어.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구글 클라우드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톡방에다가 구글 클라우드에 그 관련된 뭐 계정 만들고 하는 방법도 다음 주는 도저히 바빠서 안 될 텐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전달해드리고, 우선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해봐야 되겠죠. 야물까지 해보면 좋겠지만, 제가 되는 사람 우선 같이 해보고 안 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실행하는 건지. 자 우선은 지금 이제 2번이야. 간단하게 환경 구성하는 거. 뭡니까? 계속 이제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여기 마스터에게 명령을 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줄 거냐면, 이제 노드는 안 없어도 돼. 노드는 그냥 다 로그아웃하고, 근데 끄면 안 돼. 끄면 안 되고, 노드는 그냥 이제는 노드는 쓸 일이 없어요. 마스터로만 나랑 얘기하면 돼. 미니언들이랑 상대 안 하겠다는 거지. 내가 수준이 있지. 그래서 마스터로만 상대하는데, 명령어가 kubectl get nodes라고 하는데, 리눅스 커맨드에서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 있었죠. 근데 얘는 안 돼. 아무리 탭을 이렇게 눌러도 지금 탭 누르고 있는 거 안 돼. 근데 여기에 get deployment 이렇게 써야 돼. 또는 get auto scale 이렇게 써야 돼. 이거 다 타이핑하려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해줄 거냐면 탭키가 되도록 맞춰줄 거예요. 탭키가 되도록. 이제부터 탭키가 잘 먹히도록. 이것까지 된 걸 내가 이미지 주면 여러분 그것까지 된 게 받아지겠죠? 이게 VM은 이런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뭐 해주는 거냐면, 그거를 해주는 아이가 바로 요거. 소스. kubectl 명령에서 커맨드, 쉘의 커맨드 자동 완성을 해주겠다. 탭키 먹히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마스터에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 연결됐어요. 탭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지금 쓸 게 아니라 다음번 부팅 시에도 쓸 거라서 이것도 한 개 더. 그럼 이게 두 줄을 넣어주면 이제 보세요. 쿠브 CTL. 우선은 쿠브까지만 입력하고 C 입력하고 탭키 눌러도 되고, G2만 입력하고 탭키 눌러가 get 되고, 그 다음에 N5 입력하고 탭키 눌러가 노드스까지 시키고, 탭키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굉장히 빠르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실수도 막을 수 있고 커맨드도 빨리 실행하고. 자, 쿠버넌티스는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우리 시스템에서 동작 중에 엔진엑스는 하나도 없어요. 자, 쿠버넌티스가 뭐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설치했으면 이런 거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다라는 거 보여줄게요. 자, 마스터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kubectl. 자, 뭐 해주냐면 deploy 나 서비스 해줘라고 할게요. kubectl 뭐 했었나?
커맨드 잠깐. 자, 뭐 현재 설치된 버전도 확인해보고 노드도 보는데 그거 말고 자 약물 가지고 쓰는 거 이 명령에서 크리에이트를 빼먹었죠. 크브시티에 CRE 탭키 누르면 크리에이트, DEP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디플로이먼트. 뭐 단어 안 외워도 돼. 알아서 탭키 누르면 다 들어가. 자,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이름은 웹이라고 붙여볼까요? 웹. 내 맘대로 그냥 웹이라고 붙인 거예요. 뭐 가지고 구성할 건데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가 실질적으로 동작되는 원리를 한 번만 소개를 해주면 진짜 일은 누가 한다고요? 워커노드가 해요. 워커노드가 하는데 마스터에게 제가 뭐 해줄 거냐면 질문을 줄 거예요. 뭐 해줄 거냐면 웹이라는 이름으로 엔진X라고 하는 컨테이너 레이테스트 버전 뭐라고요? 자, 저기 허브에는 컨테이너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했죠? 그죠? 그 중에 엔진X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있어. 웹서버예요. 웹서버. 근데 이 엔진X라고 하는 아이를 실행시켜줘라고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스터가 그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워커노드라고 부르고 미니언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일하는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죠. 이렇게 전달해줘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스케줄러로 확인해서 얘네들 중에 좀 많이 놀고 있네. 걔한테 시킨다고요. 근데 난 한 개만 실행했으면 여기서 실행될지 여기서 실행될지 알 수 없어. 근데 아무튼 한 개는 실행될 거야. 우리 좀 전에 봤었죠?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거. 이건 어디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요. 개발자 나는 뭐만 마스터에게 지시만 해주면 그거로 끝이야. 그 다음에 얘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웹이라는 걸 해줄 건데 이미지 이름이 들어가야 돼. 이미지 이름이. 자, 이미지라고 넣어주고 빼기 이미지 넣어주고 누구? 엔진X 넣어주는 겁니다. 엔진X 내 계정에 여러분 계정에도 지난번에 우리 컨테이너 만들어서 업로드 시켰던 거 기억나요? 우리 반에 웹서버 만들어서 그런 거 봐주고 싶으면 SM 뉴스 뭐 기억나긴 몰라. 뭐 그런 비슷한 걸 했던 것만 같이. 자,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 app.js 이거 내 거거든요. 내 거를 받아서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아파치를 하고 싶으면 아파치를, MySQL 하고 싶으면 MySQL. 우리 지난번에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있었던 것들 기억나요? 우분투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컨테이너 이미지 내가 쓰고 싶은 거. 자, 이 중에 나는 엔진X라고 하는 걸 할 거야. 그러면 허브에서 엔진X를 받아와서 이 둘 중에 노드 한 군데다가 실행을 해줄 거예요. 엔터 누르면. 자, 그럼 봤더니 디플로이 apps 웹이라는 애를 뭐 한다? 크리에이티드 한다. 진짜 완성됐는지는 몰라. 확인해봐야 돼. 아직 다운로드 받는 중일지도 몰라. 크브시티에 get 파드스. 이게 파드가 컨테이너라는 뜻이에요. 컨테이너를 싸고 있는 거 이제 파드라는 단위를 쓰는데 쿠버넌티스는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안 써. 대신에 새로운 글자 뭐? 파드라고 써. 파드스라고 봤더니 하나가 지금 러닝 중이야. 벌써 실행되고 있어. 어디서 실행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이것만 봐서는. 그냥 한 개가 이런 이름으로 웹이 러닝 중이야. 한 개가 준비가 다 끝나서 실행됐어. 29초 전에. 그리고 여기다가 -5 와이드. 어디서 실행 중이래요? 노드 1이에요? 노드 2예요? 노드? 어디서 실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니까. 노드 1. 여기 나와있죠? 어디서 실행 중인지. IP를 몇 번으로? 이런 IP로. 자, 지금 한 개 실행 중이에요. 그럼 내가 이 IP 어드레스를 딱 집어넣어주면 바로 웹페이지가 떠. 엔진X가. 이렇게. 지금 이게 웹페이지.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비스가 몇 개 실행 중이죠? 하나 실행 중이죠? 제가 이거를 마치라는 명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쪽에다 띄워놓을게요. 글씨 좀 작게 만들어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러인. 그러면 이미지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오타단 거예요. 항상 모든 서비스의 중간은 손끝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오타.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얘를 한 10 정도로 좀 작지만 요렇게 해놓고 어플라이 해놓고 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개
동작 중인데 화면 좀 작게 줄여놓고 창을 하나 더 띄워볼게요. 창을 하나 더 띄워서 너무 작다. 루트 237 237 해서 이건 좀 키운 다음에 이거는 명령을 봐야 되니까 이거는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요 정도 키워도 보이죠?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 작지만 보이는 걸로 우리 자 확인해놓고 어플라이 적용해서 이건 좀 위에 거 보세요. 제가 지금 동작 중이에요. 여기로 핑 하면 여기에다가 웹브라우저 연결하면 연결돼. 지금 하나 실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드1에 뭐가 동작 중인 거예요? 여기에 컨테이너 하나가 실행 중이고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구글 접속하듯이 어떤 사용자가 본인의 노트북을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하면 뭐가 돼요? 연결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밖에 실행 중이지 않죠? 한 개 갖고 좀 모자라. 2개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든지 바로 2개도 만들고 10개도 만들고 50개도 만들어. 그냥 명령 하나만 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거 지금 하나 동작하고 있죠? 크브 CTL 명령으로 뭐 해주냐면 스케일. 자 누구를 바꿔줄 거냐면 스케일 해주고 나서 리플리카 개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3개 만들 거야. 3개. 3개 만들 건데 누구를 좀 전에 우리 이름을 웹이라고 붙여놨죠? 웹이라는 아이를 3개 만들게 라고 실수 이렇게 입력하면 오타. 그래서 리플리카를 조절해주는 명령은 여기 있죠. 자, 리플리카를 스케일로 RC로 먼저 디플로이를 먼저 넣어주고 났었네요. 명령어가 실행 방식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에서 다시 실행 명령을 했고 컨트롤 C, 시프트 인서트 해주는데 바꿔줄 거예요. C가 아니라 디플로이. 디플로이 누구? 웹이라고 하는 아이를 자 리플리카 몇 개로? 3개로. 자 다시 지금 1개 동작 중인데 내가 몇 개로 늘려줘? 내일부터 세일 들어가. 그럼 고객들이 많이 접속할 거야. 서버 한 대 가지고는 서비스를 못해. 나 몇 개가 필요해? 똑같은 서비스 해주면 3개가 필요해. 그럼 3개. 그랬더니 보세요. 어떻게 돼요? 3개를 자동으로 만들고 있어. 보여요? 네. 3개를 자동으로 만들고 있어. 명령 하나가 끝나고 이건 어딘지 지금 얘네는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하고 있어. 이것들도 IP가 닿으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3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3개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1개로 접속이 돼야 되니까 그 1개로 묶어주는 아이가 바로 쿠브 CTL 서비스 크리에이트 서비스. 정리하는 건 나중에 정리합시다. 지금 한번 보는 걸로 끝낼 거예요. 서비스 해주고 이름 누구? 웹이라고 하는 아이를 서비스 크리에이트 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나서 디플로이를 붙였던 것 같다. 명령어를 늘상 커맨드 라인으로 보통 이렇게 야물로 한 번에 만들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커맨드가 금방금방 익숙하지 않아서 자 어디다가 하나 넣어놨을 텐데 자 서비스 IP로 크리에이트 서비스 해주고 요걸 넣어줘야 된다. 요게 기본 명령.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했으면은 들어가는데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엔지니스를 해줄 게 아니라 이름은 자 쿠브 CTL 딜리트 서비스 자 엔지닉스라고 하는 아이를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좀 전에 했던 누구냐면 여기 그림 잘 보면서 합시다. 3개가 동작 중이죠. 누구죠? 이름이 웹이라고 하는 아이. 웹이라는 디플로이를 묶어줄 거라서 이름이 엔지닉스가 아니라 누구? 웹이라는 아이를 포트 8080으로 해서 묶어주세요 라고 명령 주면은 웹이 80이니까 연결됐어요. 크리에이트. 자 그럼 뭐가 생기냐면 쿠브 CTL 얘네가 바뀌는 건 아니야. 지금은 IP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 10점 보여요? 10.36.0.1 10.44.0.1 10.44.0.2 다 따로따로 있어 IP가. 그럼 따로따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따로따로 있는 거를 한 개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밖에서 들어왔을 때는 한 개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건데 CTL 명령 가지고 서비스 구성했으면 확인할 때는 항상 걔 누구 볼 거냐면 서비스 봤더니 누가 동작 중이냐면 웹이라는 애가 동작 중인데 IP가 묶였어 하나로 몇 번으로? 10점, 105점, 85점, 235번으로 그 일로만 접속하면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그렇게 실행되는 거야. 자 여기에는 지금 IP가 다 10점 36, 10점 44, 10점 44인데 전혀 생뚱한 IP가 하나 나왔잖아. 제가 이 IP 가지고 컬을 하면 실제로 누구랑 연결돼? 좀 전에 만들었던 웹이라는 애랑 이 웹을 묶어준 거야. 이렇게. 또 실행하면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얘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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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한 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웹에서 들어오면 컴퓨터가 똑같은 일을 하는 구글이 10대가 있는데 한 대만 일하고 나머지 9대 놀고 있다. 그럼 뭐가 더 좋아지는데? 어차피 한 대만 일할 거. 근데 이렇게 해주면 요 세대가 로드 밸런스를 맞춰서 동작을 해주는 거야.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얘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지는 않아. 한 100번쯤 하면 로드가 맞춰진다는 거지. 어떨 때 할 때는 똑같은 게 2번 보일 때도 있고 똑같은 게 3번 보일 때도 있는데 자 지금처럼 뭐로만 해주면 자 우선은 컨트롤 C 해주고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지울 거예요. 크브 시트에 잘 안 보이겠지만 네, get 디플로이 좀 전에 만들었던 거 웹이라는 거를 지울 거예요. 지울 때는 요거까지만 합시다. 지우고 누구를 웹을 지웠어요. 서비스는 딜리트 해주고 디플로이 이걸 안 썼어요. 디플로이 딜리트 뭘 지울 거니? 디플로이먼트 누구 웹을 지울 거야? 라면 지워져요. 지워지면 이제 서비스가 다 차단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좀 전에 것처럼 그러니까 터미네이팅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애지중지 살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으면 그냥 죽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뭘 싸우자는 분이야.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었어.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엔진엑스는 셋 다 똑같은 웹페이지 보이니까 진짜 얘 한 번 얘 한 번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볼 건데 자 엔진엑스 말고 이 이미지를 뭘 해줄 거냐면 SM 리눅스 내가 만들어 놓은 app.j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호스트의 이름을 알려주는 아예. 그럼 얘 접속했는지 얘 접속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름 보고.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 회사 만약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까 엔진엑스처럼 똑같은 웹페이지가 거기 보이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다른 페이지를 보여준 거예요.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지 보려고. 그게 app.js라고 하는 아인데 얘를 지금 실행했고 다시 또 모니터링 해봅시다.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한 개. 지금 한 개죠? 한 개 실행 중이야. 근데 또 제가 여기서 뭐 했나요? 오토 스케일 해가지고 뭐 했죠? 스케일링해서 나 이거 이름도 웹이라고 줬죠? 웹이라고 하는 아이 5개 실행해줘 하면 이제 5개가 차르륵 만들어져. 지금 4개 더 만드는 중. 이제 5개를 늘어났어. 5개를 4세 기간이니까 5개를 늘려. 그래서 5개를 늘렸어. 5개를 늘렸으면 이제 아직 준비 중이고 하나는 성공했고 또 2번째, 3번째, 4번째 다 준비 중. 근데 여기가 지금 호스트 이름. 이거 보고 우리는 어떤 서비스에 접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저 이제 서비스 IP로 좀 전에 쿠브 CTL get 서비스 하면 이 IP 이제 접속해 봅시다. 설명용으로 처음 똑같은 IP 가지고 접속하면 자 서비스가 왜 안 먹겠어? 자 보면은 get 서비스 웹이라고 하는 아이가 실수. 왜 얘는 8080 포트라는데 포트 번호가 틀렸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CTL 딜리트 서비스 웹을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포트 넘버 8080을 바꿔서 여기가 8080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실행됐고 다시 IP 어드레스 몇 번이지? 그랬더니 요 IP래. 설명용으로 이제 봤더니 첫 번째 똑같은 IP를 또 접속하는데 다른 페이지가 떠. 할 때마다 다른 데가 떠. 뭔지 알겠죠? 우리는 늘상 어디에 접속하는 것 같아? 구글에 접속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구글의 장비는 몇 대? 10대일 수도 있고 100대일 수도 있어. 우리가 접속하는 장비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전에 엔지넥스처럼 동일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늘 컴퓨터 하나만 있는 것 같고 나는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이렇게 자 구글에서 세일 기간이 끝났대. 야 세일 기간 끝났어. 장비 5대 돌리는 거 너무 많아. 2대로 줄여. 이런 거죠. 그럼 이제 2대로 또 줄이는 거야. 어떻게? 리플리카 개수를 2로 줄이면 3개를 죽일 거야 이렇게. 3개 죽이고 2개만 남겨놔. 평상시에는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WRC 때 접속률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미리 내일부터 접속이니까 내일만 제일 커넥션이 많겠죠. 뭐 내일 접속하는 날이라면 이날 한 100대쯤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해도 100대면 100명이 한 대씩만 접속을 해도 나밖에 안 쓰는 거잖아. 10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들어가도 10명씩밖에 1000명 100명씩밖에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10명씩밖에 안 되잖아. 그때 한 대씩 아무튼 뭐 이렇게 10대로 늘리든지 100대로 늘리든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수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죠. 이거를 이런 거를 해서 컴퓨터를 빌려주는 회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 회사는 서버를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럼 내가 이걸 다 구성해놓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컴퓨터 구성하는데 전기부터 시작해서 구성되는 건물이 있다고. 그런 건물. 그쪽에 지진 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서버 관리자 두고.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니까 뭐하러 만들어도 너무 많이 들잖아. 나는 서버가 10대만 필요해. 그러면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곳에서 이런 거를 해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쓴 만큼 돈을 받는 거야. 마치 전기료처럼. 핸드폰 그건 아니라 전기료처럼 쓴 만큼 이렇게 배치했으면 이 회사가 우리 세일 기간이라서 장비 10대 필요하면 10대까지 제공해주고 사용량을 체크해놨다가 사용한 만큼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버를 직접 구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부터? 아마존 웹서비스에. 자,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3월 달에 올 거예요. 아마존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인턴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쪽도 하시지만 바이오 쪽을 연결해서 요즘에 이렇게 이런 웹 서비스 예전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한 만큼 돈을 받는 회사예요. 이런 거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전 세계에 여러분이 이름 들면 딱 알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아마존에 서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마존이에요. 근데 교회도 있어요. 아마존에다가 이제 교회 웹페이지를 올릴 정도면 사이트가 엄청 크겠죠.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랑 그 다음에 순복음 교회 이런 데가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서버 개수를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ABC 뭐 이런 회사라든지 또는 뭐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세계 시장에서 제일 크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는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또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국내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도 운영하지만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왜 이렇게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 배워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렇게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우리는 이제 가볍게 1레벨 정도만 받지만 3레벨, 4레벨, 5레벨까지 뎁스 있게 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으니까 이걸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돈을 들여서 맡기는 게 이런 거죠. 자동차도 우리가 내가 직접 사가지고 모는 것보다 리스 해서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렇게 몰겠다 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대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점이 이제 구글은 실제로 이렇게 동작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접속하는 구글은 한 대가 아니라 2대 중에 하나에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는 이거 이미지 없는 사람은 좀 더 일찍 와서 내 거를 집어넣어서 해요.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내려받게끔